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0월 17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생각보다 시장이 조금은 크게 상승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시장이 그런대로 좋은 흐름이 나와서 오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장이 조금은 크게 반등이 나왔고 코스피는 1%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2%의 상승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모처럼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게요. 자, 오늘 눈에 띄는 것은 단연코 반도체 관련주였어요. 코스피는 1%의 상승이 나왔지만 반대로 삼성전자는 3% 급등이 나왔고 하이닉스는 5%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대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그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1%가 상승이 나온 것은 아마도 반도체 쪽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도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오랜만에 로봇 관련주의 상승이 나왔었고 여기도 반도체 관련주하고 또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자, 오늘 드디어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16거래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어요. 기간으로 본다면 거의 한 달이었죠. 한 달 동안 내내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다면 오늘 드디어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규모도 상당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전환되는 하나의 신호탄인지 내일부터 다시 한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도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10월부터는 내내 순매도만 찍혔었다면 모처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었고 지난 11일과는 다르게 그것도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한 달 내에 있어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 드디어 13만원을 터치하면서 종가도 기분 좋게 13만원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역시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기관도 많은 매수가 들어왔었죠.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는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LG에너지솔루션도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까지 계속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집중적인 반도체 매수가 있었고 그게 코스피 시장으로 외국인의 자금들이 들어오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지 내일부터 한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기, 현대로템 반도체 관련주를 단연코 가장 많이 매수했죠. 그리고 기관은 에코프로비엠,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삼성 SDI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2차전지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에 다행히도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어요. 나스닥이 1.2% 상승이 나왔었고 S&P 500도 1%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본격적인 반등의 초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듯이 지금 추세를 보더라도 지난 8월부터 확연하게 하락 중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60일선도 돌파하지 못한 시점인 만큼 하락장에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매 순간 지수는 빠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때도 한 번씩 장대 양봉이 나오고 또 이런 구간들,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흐름을 돌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60일선하고 추세선 이 두 개의 선이 거의 근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여기를 돌파하기 직전까지는 추세적인 하락 구간에서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라인 있죠. 여기를 정말로 돌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관찰해 보시고요.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돌파하게 되면 또 생각보다 더 빠르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어제는 1.4%의 반등이 나왔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직 확연하게 추세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를 보면 오늘 1.1%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0.2%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던 것이 저는 단연코 SK 하이닉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간 하이닉스는 많이 말씀드렸었죠. 자, 코스피는 9월 중순부터 시장이 급락이 나왔지만 하이닉스는 별로 빠지지 않았었고 되려 10월 초에는 박스권 상단까지 주가가 올라왔던 만큼 분명히 직전 고점을 향해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보면 5%의 상승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을 소폭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애매한 돌파가 아닌 확실한 돌파가 나온다면 그동안의 움직임보다도 더 빠르게 이런 올해 5월처럼 이런 흐름들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을 돌파한 만큼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제가 한미반도체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추세라면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도 AI 반도체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계속 주목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모처럼 2.5%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에 비해서는 직전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스권 69,900원, 7만원이네요. 7만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하이닉스에 비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에 전쟁 이슈가 계속 번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에너지 관련주보다도 그 에너지 관련주가 죽을 때, 그 죽을 때를 활용해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시점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에너지 관련주가 오늘 죽으니까 한국석유와 15% 급락이 나오고 있고 흥구석유도 7%, GSE도 15%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나 큰 상승이 나왔던 만큼 솔직히 이런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이 개입한다든지 또 이란까지 개입하면서 중동 전체로 전쟁이 확대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주가의 선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물론 에너지 관련주는 현재 완전히 죽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지금의 위치는 이런 과도한 우려감들이 모두 반영이 되었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기술주에 대한 매력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에너지 관련주를 이런 구간에서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은 버스가 떠났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다른 버스를 타는 것이 훨씬 적합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른 버스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술주들, 특히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이쪽을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9월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99.9억 불 반도체 수출 물량이 점점 올해 들어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도체 반등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이라는 아직까지 팩트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에너지 관련주들 오늘 생각보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볼 수 있고 반대로 시장 중심주들 있죠? 그쪽에서 강세 흐름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명확해요. 지금 신용 잔고도 많이 줄어 있고 또 9월부터 계속 지수에 하락이 나왔었고 이제 반등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던 찰나에 이런 전쟁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반등이 조금은 제한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은 실적 시즌이고 또 이런 내용들의 연준의 긴축을 종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재가 있다고 해도 그걸 시간이 지나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에 따라 또 주가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 한 가지 조금은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오늘 오랜만에 리튬 관련주가 급등이 났어요. 일단 리튬 포어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었고 또 하이드로 리튬 이 종목도 상한가를 갔죠. 일단 결정적인 이유가 중국 광저우 선물거래소에서 리튬 가격이 지난달 말에 비해서 20%가량 올랐다는 기사가 나왔고 그게 리튬 가격이 다시 반등하나 이런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정말로 리튬 가격에 반등이 나온다면 직접적인 리튬 관련주인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양극재 관련주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와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반등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많이 어둡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저점에서 어떤 매력적인 기술주를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기대감 대비 큰 상승이 나온 에너지 관련주보다도 지금은 기술주를 집중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를 보여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돌아섰다고는 볼 순 없어요.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제가 추세 라인하고 61선 이 라인들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는지 앞으로 그런 부분 한번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간략하게 이번 주 일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일은 중국의 3분기 GDP 발표가 있고 또 실업률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국내 금통위 회의가 있어요. 아마도 기준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일정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특히 내일 중국의 3분기 GDP 발표. 이거는 중국에 대한 수출 데이터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일정들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오늘 다행히 코스피가 1% 이상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확연하게 돌려 세웠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문에 중요한 이평선들을 돌파하고 안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계속 주목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2400포인트는 시장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400포인트를 한번 저점으로 생각해서 시장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늦은 시간까지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